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또 이제 등기법을 열심히 달려야죠. 자,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 진도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3장. 그리고 또 하나 뭔가면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3장 문제도 안 나오는데 왜 하냐. 근데 문제는 안 나오는데요. 3장을 알아야 5장이 풀려요. 5장 몇 문제? 7문제.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문제나 3장 내용이 이어지는 사항들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브노트 한번 펴보시죠. 자, 서브노트. 이제 3장 펴보시면 이제 그 구조 한번 보세요. 일단 3장을 분류하기를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67페이지 보시고 67. 이제 자, 보세요. 자, 정리. 일단 3장 제목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등기를 절차법 그랬죠? 자, 절차 보셔야 돼. 그리고 뭔가 하면 3장은 이제 절차 총론. 절차를 다 본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일단 다시 잘라서 첫 번째 요거 해야죠, 이제. 등기 신청 형태. 이렇게.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자, 그럼 또 봐요. 등기 신청은 이제, 자, 신청주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이제 신청주의는 두 가지. 다시 이제 뭐가 있다? 그렇지. 첫 번째 이제 당사자의 신청과 또 하나 이제 간공소의 촉탁.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청주의는 두 가지예요. 이제 신청이 있고 촉탁이 있다.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신청주의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다시 이제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 등기.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일단 형태를 자르시고 요 네 개에서 이제 자, 원칙은 뭐다? 원칙은 신청이었죠. 신청이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촉탁 등기 있고.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 촉탁 등기 했죠. 자, 촉탁 등기 종류 뭐 있다? 처분 제한 등기. 또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들. 그래서 보시고 촉탁은 시험에 그거 나와요. 촉탁 등기의 종류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다음 이제 직권은 잘 봐야죠. 자, 그래서 보시고 직권 등기는 그 예의 있죠. 쭉 다 보셔야 돼.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이제 직권에서는 중요한 거 그거 나올 거예요.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들. 이제 직권 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거 이제 법원의 명령은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청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는 문제 없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촉탁 등기는 촉탁 등기 종류 뭐가 있는가. 그다음 이제 직권에서는 직권에 의한 말소 파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신청 파트인데 또 잘라야죠. 당사 신청할 때.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불러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죠. 그게 뭐다? 이제 단독 신청. 또는 갑과 을 말고 제3자가 올 수 있다. 제3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당사자 신청이 왔어요. 당사자는 이제 또 올라야죠.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위가 첫 번째 이제 이거. 시험 포인트. 등기, 신청, 적격. 자, 다 알고 있죠? 보세요.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적격. 누구에게 인정한다? 그렇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비법인 사단자 있다. 그래서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야 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 그다음 또 이제 공동 신청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하죠. 갑과 을을 뭐라 부른다? 갑과 을이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가 누군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주요 포인트. 그래서 보시고 또 하나. 근데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요. 요거를 알아야 등기가 풀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유가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가져와야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의무자 거예요. 또 등기할 때 인감 가져와야죠. 인감 지명은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그것도 의무자 거예요. 그 뭔가 하면 각종 등기에서 요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이제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책 한 표 보세요. 이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딱 가면 거기 자, 디귿번에 구체적인 예 박스 있죠? 별표 몇 개? 10,000개. 다 외웠죠? 10,000개라니까 지금. 자, 그래서 맨날 봐요. 맨날 별표 안 치고 맨날 넘어가 그냥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페이지 가면 그거 있죠. 그림 3개 있죠. 자,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을 때. 두 번째가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을 때. 세 번째가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그 그림 3개 꼭 보셔야 돼. 그래서 그 그림 3개가 이제 등기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그림이에요. 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각종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거 다 외웠죠? 그림 3개. 좀 이따 보자고요. 그다음 이제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종류 나와야죠. 이제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그럼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래서 작년 시험은 요거 나왔어요. 종류 물어보는 거. 올해 시험은 요거 나올 차례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 등기 예규 있죠. 72페이지 안가로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거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그 등기 예규 있죠? 꼭 보셔야 돼요.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제3자. 요 파트는 출제 비중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종류 보시면 돼.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는 시험 나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 지문으로 나와요. 단독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그럼 봐요. 출제 포인트가 앞에서 4군데예요. 첫 번째가 직권 등기. 보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요 문제. 세 번째, 공동에서 권리자 의무자 구별. 단독 지정 종류. 이렇게 4문제가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보시죠. 자, 문제는 이제 자, 167페이지. 167. 거기 8번 문제 보세요. 8번. 자, 8번에 등기 신청. 자,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신청 또는 간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던 신청주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상 없고. 2번 자,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을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 행위이다. 줄 준 거세요. 공법상 행위. 자, 그럼 가면 등기 신청은 공법상 행위예요. 시험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자, 등기 신청은 공법상 법률 행위이다. 그럼 OX. 그렇죠, 보세요. 자, 등기 신청 이게 청약과 승낙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공법상 행위 그래야 돼요.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등기는 공법상 법률 행위이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X. 법률 행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제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 또는 관리인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지. 봐요. 주의하세요.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지.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해? 대표나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뭔가 하면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지. 신청은 누가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문장은 지금 대표자나 관리인을 권리자 의무자 한다죠. 틀린 말이에요. 밑에 해설 보세요. 해설 줄글게. 8번 해설. 자,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제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사단 또는 재단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렇게 나야지. 이제. 4번. 자.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줄 준 거세요.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자, 요거는 성격이 뭐예요? 요거는 법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요거는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은 법인이에요.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그럼 5번 자, 수원시 8달구는 등기명이 될 수 없다. 자, 줄 좀 보세요. 수원시 8달구.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신청 적격은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지단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흔히 하던 게 지자체 있죠. 그러면 자, 지자체는 시군, 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시군구까지. 그럼 이제 시군구까지는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시군구에서 요 구가 문제예요. 구가. 구가 뭔가 하면 보세요. 자,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 그랬죠. 근데 그 이외 시에 있는 구는 비자치구 그랬죠. 지적부터 나왔어요. 그건 보세요. 요 구는 원칙은 자치구라 할게요. 자치구.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는 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던 수원, 안양, 성남 있죠. 여기는 시인데 안에 구가 있죠. 근데 수원이나 안양, 성남 광역시예요? 아니죠. 거기가 비자치구예요. 그게 뭔가 하면 수원이나 안양, 성남은 구청장 선거 안 합니다. 지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8달9 거기는 비자치구죠.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까지는 안 내요 아직. 그래서 크게 이해하세요. 자 다시 자, 지자체 시군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시군구까지. 그래서 시군구까지는 법인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원칙.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9번 하나 더 보시죠. 자 9번에서는 1번 좀 하나만 볼게요. 자 9번에 1번만. 자 등기 신청 틀린 것은 1번. 자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적격이 없다.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지금 저당권 등기죠. 그럼 저당권 등기는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설정자와 건자 둘만이죠. 그래서 자 병은 뭐예요? 병은 채무자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저당권 등기할 때 당사자는 누구다? 언제나 설정자, 건자 둘만이에요. 자,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병. 그럼 병은 채무자니까 적격이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맞는 지문이고 그 1번 지문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별 의미 없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10번. 자, 10번. 다음 중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그 기본 문제 스타일이죠. 자, 첫 번째 미성년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인 그랬으니까. 니은번에 태아는 X. 자, 중국인도 되죠. 우리가 자연인 그랬으니까 자연인의 외국인은 포함 제외. 왜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리을번에 교회. 요 교회는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죠.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미음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기할 수 있죠. 여기 뭔가 하면 요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성격이 뭐다? 요게 비법인 사단이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되고. B번에 민법상 조합. 자, 요거는 X죠? 자, 기억하세요. 자, 민법상 조합에 얘는 뭐가 있다? 그렇지. 동업계약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어요. 이렇게 했죠.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삼목 모아 사업하자.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뭐다? 그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뭔가 하면 민법상 조합은 대표가 동업계약이에요. 그 문제는 보세요. 이 계약이라는 거는 무슨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가 돼야지.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여기 또 보세요. 갑일병이 3억을 모았다. 3억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이 토지는 어떻게 등기한다? 그렇지. 그때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민법상 조합명의는 안 되고 어떻게?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봐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민법상 조합명의는 X. 그다음 자 15번에 수원시는 되죠. 자 2번에 농업협동조합 되죠. 요거는 성격이 그렇죠.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은 뭐다? 법인이지. 등기할 수 있고. 지읍번에 이제 아주대학교는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7번에 학교법인 상지재단 그러면 요거는 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나와야죠. 그다음 이제 자 12번. 자, 별표 하나 치시고. 12번도 옛날 기출 문제인데 괜찮아요. 자, 등기 신청 틀린 것은 1번. 자,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사단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이제 체크하세요. 비법인 사단이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지? 자, 2번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X죠. 자, 집합 보세요. 우리 시험 스타일이에요. 문장을 길게 적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요. 앞에는 맞게, 뒤에는 틀리게 이렇게. 시험 또 내면 뒤집어놔요. 앞에는 틀리게, 뒤에는 맞게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안 돼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문장 꼭 이해하셔야 돼. 2번도 이제 그 주요 빈출 지문이에요. 3번. 자,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명의의 소유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3번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또 그렇게 했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제목. 4번. 자,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인이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비하여 소유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자, 정이 갑한테 나한테 바로 넘겨.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등기하라? 순차 대비해야지. 이렇게 했지. 5번.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명의될 수 있다. 자, 외국인도 되죠? 좋고. 옆에 가서 이제 자, 13번. 자, 그거는 별표 3개 딱 치시고. 요거 이제 뭐 문장들 다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즐겨 뜨는 지문들 뽑아놨습니다. 자, 13번. 등기 신청 적격 옳은 것은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신청할 수 있다죠. 자, 주의하세요. 자,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거 구분하셔야 돼, 정확히 이제. 2번. 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학교 명의는 다 안 되고. 등기하려면 어떻게?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3번.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 합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그 줄 좀 그세요. 농업협동조합. 성격이 뭐다? 법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농협 명의로 등기해야지. 농협 명의로. 그 다음 4번. 자,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도 동은 지자체가 아니므로 동민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기억하세요. 여기 중요하죠. 자, 읍면 이동은 원칙은 등기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리동. 리동이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지, 이제. 그래서 그 4번 지문이요. 시험에 한 3번 떴어요. 이제. 기억하세요. 그 다음 5번. 자, 무슨 계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게 규약에 의하여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나. 딱 자르고 여기 무슨 개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흔히 옛날에 우리 낙찰개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어른들은 낙찰개. 돈 모아서 목돈 만드는 거. 그럼 보세요. 그럼 그 개도 일종의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이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뭔가 하면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수리개라는 말? 또는 어촌개라는 말?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그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물이 중요하죠. 그 물을 끌어쓰려면 이제 어떤 모임이 필요하겠죠. 그게 수리개예요. 그리고 어촌 가면은 어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개, 수리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개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요게 일종의 모임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가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3줄은 지워버리세요. 볼수록 머리 아픈 지문이에요. 밑에는. 자, 서브노트 한번 보세요. 서브노트 있어요 그거. 어딘가 하면 자, 우리 서브노트 거기 있습니다. 자,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서브노트 70페이지. 자, 여기 결론만 딱 적어놨어요. 70페이지 꼭대기 4번. 비법인 사단재단. 그래서 디귿번 별표 치시고 한 번도 안 봤죠 그동안? 자, 보세요. 자,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용 여부. 첫 번째. 무슨 계명의의 등기. 요게 이제 적어놓으세요. 요게 대표가 어촌계나 수리계예요. 그러면 어촌계, 수리계. 이것도 일종의 모임이니까
자, 비법인 사단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 동명의의 등기. 원칙은 안 되죠. 동이 이제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그 두 문장도 이제 시험에서 즐겨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정리하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자, 170페이지 5번, 15번 문제. 자, 15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 맞죠? 자, 그럼 이제 비교.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법인 앞으로 등기할 때는 법인에 뭘 적어야죠? 법인의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도표로 쓰고.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자,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할 때는 비법인에 뭐 적어라? 그렇죠. 비법인의 이제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도표 쓰고. 그 다음 뭐 적어져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들어와야죠. 자, 차이점 보세요. 법인은 설립 등기가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럼 법인은 법인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만 딱 적어주면 딱 끝나. 근데 문제는 자, 비법인. 자, 비법인 얘들은 보세요. 얘들은 설립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불명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체가 책임을 지고 단체가 책임 못 지면 누가 책임져라? 대표자 네가 져라 그 말이에요. 뭘 적었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주소. 예, 그 뜻입니다. 차이점. 그래서 구분하세요. 법인과 비법인 등기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진짜 O? 자, 봐요. 사원총회 결의서.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그치? 등기 의무자인 때지. 2번이 X. 3번. 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현재 등기되어 있으니까 대표자 확인되겠죠. 필요 없고. 그럼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자, 뭔가 하면 자, 대표자의 요거 적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5번. 정관이나 기타 그 밖에 규약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법인은 설립등기 돼 있죠. 비법인 얘들은 설립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들은 뭐하는 단체인지를 국가가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뭐 가져와라? 정관이나 기타 규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온 문제입니다. 서브노트 한번 펴보세요. 서브노트는 자, 83페이지. 83. 그 가운데 박스 있죠. 박스를 딱 보니까 별표가 막 쳐져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요. 자, 다시. 그래서 자, 비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첨부 서류 4가지. 첫 번째, 정관 기타 규약. 두 번째, 대표자 관리임을 증명하는 정보. 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자,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럼 누군가 왔으면 정말 대표자인지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마지막에 사원총회의 결의서. 자, 결의서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인 때. 그치. 그래서 서류가 4개가 이제 딱 떠올라야죠. 이렇게. 그래서 또 보세요. 서류가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이제. 자, 다시 돌아오세요.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격 파트 끝내면 되고,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은 자, 이제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 요 3개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안 되면 잘라 보셔야 돼요. 비교 이제. 이것도 충분히 올해 이제 하나 또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좋고. 공동 신청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자, 넘어가서 이제 자, 문제 가 보세요. 자, 172페이지. 18번. 18번이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18번. 자, 다음 등기 중 공동 신청에 의하여 할 등기를 모두 고르면
자, 기업번 수용재결이 시효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요거는 공동 단독. 요게 공동. 그래서 또 까먹어서 또 봐요. 뭐 표정 봐 또 이상해졌어 갑자기. 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그럼 국가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해야죠. 이렇게 해서 갑의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요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 그렇죠. 국가니까 촉탁이지. 촉탁이고. 이번에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갑의 토지를 수용했다. 어떻게 신청한다? 요거는 단독 신청.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요 수용은 수용 주체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일 때는 어떻게 하고? 촉탁.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 자, 그런데 그 후에 수용 재결이 시효가 돼 버렸어요. 자, 재결이 시효하면 국가 명의의 소유권 말소해야죠. 그래서 수용 재결이 시효가 해서 국가 명의의 소유권 말소. 요거는 어떻게 신청한다? 요게 특이하게도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공동 신청해야 돼. 그래서 그 기업번 지문이요. 최근에 시험에 한 2번 떴어요. 처음 보는 지문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지문이야. 자, 공동. 자, 니은번.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요거는 표시 등기니까 단독 신청해야지. 디귿번 환매 특약 등기는 당연히 권리 등기니까 공동 신청해야지. 이렇게. 자, 또 표정이 또 기분 나빠졌어 또. 자, 다시. 자, 갑과 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긴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특약을 달아놔야지. 여기 환매 특약.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자, 권리자는 이제 매도인 그래야지. 환매를 하면 사올 권리니까. 그래서 갑이 이제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이니까 을 그래야지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환매도 권리자 의무자죠. 당연히 공동 신청 등기 해야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리을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그렇죠.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유증은 그렇지. 둘 다 공동 신청. 이렇게. 자, 미음번. 자, 소유권 포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토지 가지기 싫어졌어요. 야, 안 가질래. 토지를 버려버렸어. 토지를 버리면 토지 버린 거 누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또 만약에 보세요. 내가 토지를 버린다 치면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하잖아요. 그때는 국가 앞으로 소유권 해줘야 돼.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이지. 뭘 또 놀래길. 자, 봐요. 여기 촉탁 등기, 직권 등기, 단독 신청 이런 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행위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뭐예요? 그냥 공동이야 무조건. 뭘 놀래?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했어요. 원칙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원칙은 공동체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이나 촉탁이나 직권은 법에 쓰여 있을 때 그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포기도 그것도 공동 신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19번. 19번 별표 하나 딱 치시고 이제. 자, 의무자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자,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자, 보세요. 지상권 말소 등기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보세요. 등기 권리자는 누구? 지상권 설정자 그래야지. 회복하니까. 그럼 의무자가 이제 지상권자 그래야지. 그렇지. 1번은 X. 2번. 자, 지역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자, 지역권 나왔죠? 또 확인. 자, 이렇게 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갑의 토지, 을의 토지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갑지를 뭐라 불렀죠? 승역지. 을지가 요역지. 그럼 자,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죠. 요역지 소유자겠죠. 이제 의무자가 승역지 소유자. 갑지가 사용이 이제 제한될 거니까 그 뜻이고 이렇게. 그다음 3번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 환매 특약 후 매매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이다. 맞죠? 권리자는 누구? 매도인 그래야지 이제 매도인.
그다음 4번 저당권이 이전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시도 저당권의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이다. 자,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할 때 우리 맨날 보던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설정했다. 그럼 이제 갑은 뭐라 불렀어요? 저당권 설정자. 을은 뭐다? 저당권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해야죠. 이전했고 여기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 완전한 권리를 회복한다.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저당권 양수인 돼야지. 을은 벌써 아웃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도 떠올라요. 이렇게. 첫 번째 그림. 그 다음 5번. 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일을 하기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이다.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렇지. 옆에 가서 20번. 자, 별표 3개 치시고. 20번.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가 순차로 격려된 후 딱 자르고. 자, 그럼 뭔가 그림이 떠올라야죠. 자, 이렇게 해서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고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럼 갑이 뭐다?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여기서 이제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소유권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을의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1번 피담보 채권 변제. 1번은 변제네. 1번은 변제. 그 다음 2번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 2번은 원인무효. 자, 말소할 때 설명이다. 옳은 것만 묶인 것은. 자, 그림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했어요.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다. 여기서 변제를 이유로 말소할 때 변제. 이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 원칙은 병이 돼야지. 보세요. 원칙은 이제 갑은 소유권 넘겨 아웃이니까. 원래는 을의 등기는 병이 말소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갑이 이렇게 했어요. 병한테. 야, 요 등기 오고 내가 지울 테니까 매매대금 다 줘.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을의 등기는 누구도 말소할 수 있다? 그치. 갑도 말소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이제 또 하나.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을의 등기 이게 원인무효야. 원인무효라면 이때는 이제 누가 말소한다? 이때는 병만 할 수 있지. 갑은 말소할 수가 없죠. 당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X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요 그림이 시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19번이요. 20번이 19의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자, 밑에 이제 볼게요. 박스. 자, 기업번. 자, 1의 경우에 변제죠. 자, 갑은 실처업상 말소인 청구를 받지 못한다. 그렇죠. X죠. 되고. 니은번. 2의 경우. 원인무효. 자, 갑은 말소 등기에 권리자가 될 수 없다. 맞고. 디귿번. 1의 경우. 변제.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리을번. 2의 경우. 원인무효. 자,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 등기가 돼야죠. 이렇게. X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그림 보세요. 맨날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등기에서 나오는 그림은 3가지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왔을 때. 두 번째가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왔다. 또 하나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그거 좀 이따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차피 그림 3개로 다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그림이 떠올라야 편해요. 이렇게.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아까 우리 70페이지 그 박스 봤죠? 걸자우자 구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저지난주에 어느 학원 특강하러 갔어요. 자, 제가 수업 안 하던 학원이에요. 안 하던 학원인데, 내년에 이제 가기로 계약을 해놨는데, 연락이 미리 왔어요. 특강해달라고. 그 특강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여기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반응이 없어요. 다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수업 안 했어? 그랬더니요. 안 했대요. 거짓말 치고 있어. 책 펴봐. 이랬더니요. 책 폈는데 옆에 자습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되게 귀찮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자 따져보는 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습하세요로
그러니까 한 개도 몰라요, 같으니. 그래서요, 수업 대충 하다 그냥 왔어요. 뭐, 진도를 못 뽑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고. 어차피 내 책임 아니죠? 내 같은 데가?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대충 진짜 재밌게 하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등기에서 여기가 가장 기본사항이에요. 요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1번. 이런 문제도 좀 깝깝하죠? 요거는 이제 28회 기출문제예요. 21번. 자, 권리자 또는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의 설명 중 틀린 것. 기억번. 규약상 구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자, 우리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의 등기는 대부분 직권 그랬죠. 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규약상 구용부분 뜻의 등기. 요겁니다. 자, 우리 수업시간에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뭔가 하면 자, 아파트 101동인데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 10명씩 살아요. 그럼 도저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요 101호가 갑보예요. 야, 우리 101호 사가지고 놀이방 쓰자. 약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1호 사가지고 놀이방 써요. 그럼 여기 101호 놀이방인데 요 101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슨 부분? 여기 이제 규약상 구용 부분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101호 등기부에 요 101호는 규약상 구용 부분이다. 라고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예요. 아파트 소유자가 떼거지로 다 몰려간다. 갑이 해주고 떠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약상 구용 부분 뜻의 등기는 여기 이제 소유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이한 사항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니은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 권리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 수용 체크하고 그쵸. X예요. 왜 X야? 그죠?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근저당권은 등기한이 직권 말소해야지. 직권 말소. 디귿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기억하세요.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 원칙은 이행 판결. 그렇지. 1번.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는 경우 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된다? 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직권 말소 그래야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자, 또 표정이 또 이제 어디 쓸지 막 헤매고 있어 지금 다. 자, 그림 보시고. 자,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자,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 설정. 을이 이제 전세권자. 그다음에 을이 A한테 가서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죠. 이렇게 했죠. 그럼 봐요. 을은 전세권자고 A는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세권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한테 먼저 간다, A한테 먼저 온다. 그렇죠. 보세요. 을의 등기가 지워지면 A의 등기 어떻게 돼요? 자,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직권 말소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을이 A한테 먼저 와야 돼요. 이렇게. 이번에 전세권 말소하게 승낙서나 적어줘 그래야죠. 그럼 이제 A는 뭐라 그래? 돈 내놔 되겠지. 그럼 A가 이제 돈 받으면 을에게 뭘 주고? 승낙서를 주고. 그럼 A는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와 승낙서를 갑을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으로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그럼 이제 갑은 가서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 A의 등기, 누구 등기 말소한다. 을의 등기. 그럼 을의 등기가 이제 신청으로 지어지면 A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 거지. 이제. 이게 이제 그거예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한 등기다. 그 다음 이제 미음반. 신탁재산 소관은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죠? 그래서 보시고 하나 기억하세요. 신탁 등기 어떻게 신청한다?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 그 다음 23번부터가 판결에 의한 등기거든요. 자, 판결. 일단 23번 보시죠. 23번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 자, 옳지 않은 것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패소한 등기무자가 그 판결에 기해 직접 말소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대위도 못한다. 이렇게 했고.
그럼 2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는 자기 취득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득이 신청할 수 없다? 있다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판결은 원칙은 이행 판결이죠. 근데 이제 예외가 뭐가 있다?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형사 판결 보면 안 되고 공유물 분할.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공유물 분할은 판결이 이렇게 되겠죠. 토지가 이제 A, B 공유예요. 자, 판결 나왔어요. 이렇게 했죠.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여기서 그러면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때 보세요. 그럼요. A든 B든 보세요. 등기소에 이제 와야 되는데 등기소 올 때는 뭐 가져와야죠?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 가지고 올 건데 굳이 같이 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원인을 소명을 첨부하여 그 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격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 판결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라 판결 나왔습니다. 근데 갑이거든요. 일단 전부는 말고 일단 3분의 1만 먼저 지분만 달래. 받아줘요 말아요.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주죠. 근데 반대로 판결 나왔어요. 3분의 1의 소유권 이전하라. 3분의 1 지분만. 근데 이 판결 가지고 전체를 다 해달래. 그건 돼 안 돼? 그건 안 되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결에 포함되냐 안 돼? 그 범위 내로 이렇게. 4번 자, 판결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지금 판결에 의한 등기죠. 그럼 패소한 의무자가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할 때는 누구 것만? 등기 권리자 것만. 의무자 건 필요 없고. 5번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제 체크하세요. 확정 시기 관계없이. 우리 흔히 그게죠. 확정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셨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25번은 별표 딱 치고. 25번에 있는 지문들이 좀 좋아요. 최근에 주로 나온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25번.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옳지 않은 것. 1번. 자, 부동산 등기법 23조에 규정된 승소한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며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원칙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예외가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야 돼요. 하나야. 2번 가처분 결정에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권리자는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왜 없다? 가처분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법원 촉탁 등기해야지. 지금 촉탁 등기를 당사가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X. 그래서 그 2번 지문 최근에 잘 떠요 시험에. 기하셔야 돼. 그 다음 3번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권리자는 공정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이제 체크하세요. 공정증서. 요거는 판결서예요? 공문서예요? 공문서죠. 그러니까 공정증서로 단독 신청할 수는 없다 나와야죠. 그 다음 4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 보세요. 지금 판결 받아서 말소 등기할 거예요. 근데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판결에 의한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해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첨부해야지. 이 사람도 보호해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판결에 의한 말소도 이제 누구 승낙을 요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한다. 이렇게. 자, 5번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기한 등기 시정도 수리하여야 한다. 자, 10년 훨씬 지났죠? 받아준다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올해 시험에 요거 나올 차례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제3자. 자, 간단히 몇 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장 가보시죠. 자, 28번. 자, 갑이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이전 사망하였다. 이 경우 을의 을명의로 소유권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을 신청할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정보에 기재한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의 명의인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자,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우리 요거 잘 알고 있어.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를 이제 넘겨줘야죠. 근데 갑이 등기 안 하고 어떻게 했다? 그렇지. 등기 안 하고 사망했다.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등기가 의무는 어떻게 돼요? 상속인한테? 상속됐죠. 그럼 봐요. 그럼 이때는 자,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럼 봐요.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신청인은 병이니까 병이지. 등기부 소유자는 갑이죠. 뭔가 하면 양자가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각하 사유예요. 근데 법률에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별조항으로서 등기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1번이 X.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요거 이렇게 그림 한번 떠올려보셔야 돼. 그 다음 2번. 자, 갑의 상속인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며 갑으로부터 을로에 직접 소유권 얘기를 한다. 맞죠? 자, 병 앞으로 등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특례 조항이 되는 겁니다. 3번.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으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해야 한다. 자, 보세요. 이제 병이 지금 상속인한테 등기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등기소할 때 저희가 상속인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지. 오케이, 이제. 그러면 상속인임을 증명한 서면 뭐 있어요? 그렇지. 가족관계 등록부 되겠지. 4번. 자, 등기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매매이므로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서 매매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죠. 보세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원인이 뭐다? 그렇죠. 등기원인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상속이 아닙니다. 그거 맞추면 되고. 그다음 5번. 자, 공동 신청에 의함으로 등기빌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자, 갑의 정보 을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명칭이 우리가 있겠죠. 상속인에 대한 등기죠. 다른 말로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 보러 하면요 단독 문제 잘 안 내요. 우리 시험은. 저 거기 나올 거예요. 지문으로 이렇게 이제. 정확히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이제 29번. 29번은 이제 거기에요. 채권자 대위 등기. 자, 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를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있다가 돼야죠 이제. 2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이게 이제 대위 등기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 책에 똑같은 지문입니다. 서브노트에. 자, 보시고. 자, 우리 그림 그렸죠. 이렇게. 보세요. 갑으로부터 우리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했다. 근데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을의 채권자 병이죠. 그럼 문제는 병 얘는 갑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고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을이 등기를 안 해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병은 권리 행사할 수가 없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을이 끝내 등기 안 한다. 그럼 이제 누가 등기하러 가요? 병이 가야죠.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다? 신청은 채권자가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갑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렇게. 문제는 그럼 병이 그 물건 나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뭔가 이렇게 했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다.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이 등기 권리자죠? 받아주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 어때요? 자,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자, 지목이 임야입니다. 요거를 대로 쓰고 있어요. 임야를 대로. 그럼 이제 을은 무슨 등기해야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하죠. 근데 문제는 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가서 을의 토지 표시 요거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요게 이제 권리 영향이 없는 등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한 등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번 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이걸 을이 A한테 팔았어. 매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을이 A한테 등기를 안 해줘요.
또 병이 또 딱 보니까 또 A가 불쌍하잖아. 들어갔다 왔어요. 자, A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하면. 요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주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요. 자,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하는 거. 요거는 등기 의무자가, 먼저. 자, 다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뭐예요? 의무자죠.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 되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게 한 단어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니은번 지문이에요. 그다음 디귿 3번. 자,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의 청구권을 갖지 않는 일반 금전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 채권자 대위권이죠. 그래서 등기에서 채권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일반 금전 채권자든 특정물 채권자든 다 상관없어요.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자, 보세요. 병이 자, 그 물건 나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자,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요게 채권자 대위 등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뺏어오는 거는 자기 등기죠. 이거 하든지 말든지 안 따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이 등기를 완료한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자, 채권자 대위 등기 했죠. 이때는 자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왠가하면 자 보세요. 대부분 등이 이렇게 써요. 갑과 을이 뭐랄까요? 자 여기 자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면 신청은 을이 했고 자 등기 명의는 누구다? 을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양자가 일치해요. 신청인과 명의니. 등기소가 등기하고 나면 을에게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채무자 앞으로. 여기는 자, 신청인 명의 양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자, 불일치하니까 여기는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와야지.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 수업 내용이에요.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한번 보셨고 넘어가서 자 32번 자 별표 딱 치시고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32번처럼 뭔가 하면 제 3자에 한 등기죠. 이 파트가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단독 문제는 안 내요. 종류를 쭉 물어봐요. 종류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만든 게 그 문제입니다. 32번 자 대위 신청 틀린 것은 1번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죠. 수탁자 안 하면 어떡해? 그 이제 수익자나 위탁자가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야지. 2번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부족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뭐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 3번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 멸실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명인을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맨날 보던 그림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은 을 거다. 을의 건물에 불이 났더라. 건물이 이제 불타고 없었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원칙은 누가 해야죠? 을이 얼마 이내? 1월 내. 문제는 을이 1월 내 멸실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을이 안 하면 누가 와라? 갑. 요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이 해야지 이제. 4번. 자, 일반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요 채권자 대위해서 채권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다 돼요. 이렇게. 그다음 5번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는 등기사의 관계는 가등기 명인을 대위해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왜 X? 그렇지. 거기 대위하여 아니에요. 그거는 단독 신청 그래야 돼. 자, 고개 들고 자, 요거 이제 볼게요.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자, 여기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자, 그 다음, 가등기 후에 갑이병한테 소유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겼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 직권말소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지면 가등기 말소는 누가 해야 돼요? 원칙은 갑과을이 해야죠. 갑과을이 말소 안 해. 그래서 그럼 병이 가서 의뢰가등기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봐요. 우리 본등기하면 어떻게 돼? 직권말소죠. 그럼 병도 빨리 가서 의뢰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있다 없다? 이때니까. 그래서 이 병이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가등기 이해관계인은, 자, 누구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인 승낙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 돼. 이거는 법률이 준 병의 권리예요. 대위라고 나오면 틀려. 표정이 처음 봤다 우기는데, 자, 기분 나빠졌어. 자, 서브노트 확인. 서브노트 120페이지. 자, 120을 딱 펴보니까 6번에 가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예외에서 니은번 신청 정보에 명인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 이해관계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옆에 가로치고 뭐라 적어놨어? 적었어 안 적었어? 맨날 시험 나온다고 그렇게 적어놨구만. 또 딴소리 하고 있어 그새? 어떻게 한다고? 대위라고 나오면 틀려. 그래서 그거까지 딱 보셔야 돼. 보셨고 다음 시간에 소리 파트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